안녕하세요. 시니어 행복수첩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집을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두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 이런 말이 많습니다.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젠 월세로 사는 시대다. 집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1. 시니어 세대의 부동산에 대한 현실 인식. 서울 노원구에 사는 72세 김모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년 전엔 집이 효자였는데 요즘은 세금 내는 게 더 걱정이에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60세 이상 가구의 82%가 부동산 중심형 자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의 60% 이상이 집 한 채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소득은 없는데 세금은 계속 나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집 한 채면 노후 걱정 없다는 말이 유행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집이 있어도 현금이 없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니어 세대가 마주한 부동산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향후 5년 전망. 이제 미래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국토연구원, KDI, 한국은행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부동산 시장은 완만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폭락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오르지도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특히 2026년 이후부터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방 중소도시의 집값은 장기 침체 구간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 수도권, GTX 신설 노선 주변, 재개발 지역은 한정된 수요로 완만한 상승세가 유지될 거예요. 쉽게 말해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겁니다. 잘 되는 지역은 계속 오르고 나머지 지역은 거래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금리와 세금 두 가지 벽. 부동산의 가장 큰 변수는 언제나 돈의 흐름입니다. 첫째, 금리. 2022년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은 단숨에 냉각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금리는 조금씩 하락세에 접어들었죠. 그렇다면 시장이 다시 오를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대출로 사는 부동산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은행 대출 금리가 34%대라고 해도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둘째, 세금. 정부가 내년부터 고가주택 종부세 조정을 예고했지만 다주택자와 고령층 2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결국 집을 보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로 바뀐 겁니다. 사실제 시니어 투자자 AB 이야기. 여기 두 분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어씨. 서울 은평구에 사는 68세 장모 어르신은 20년 전에 산 아파트 한 채를 2년 전 매도하고 소형 상가 건물 월세형 꼬마 빌딩으로 갈아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월세로만 약 18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제는 집값이 오르길 기다리는 대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본다. 이게 어씨의 전략이었습니다. 반면 B씨, 경기도 외곽에 사는 70세 박모 어르신은 2019년에 투자용 아파트 두 채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전세 수요가 줄면서 공실이 생기고 세금 부담이 커졌죠. 결국 한 채는 손해보고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씨와 B씨의 차이는 단 하나, 언제 구조를 바꿨느냐였습니다. 향후 5년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화 TOP요.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변화의 핵심 포인트 5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거주형 자산에서 수익형 자산으로. 예전에는 내 집이 최고다였지만 이제는 내 집이 돈을 벌어야 한다로 바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 1층은 임대,
2층은 거주하는 구조로 바꾸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만 바꿔도 월 70만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보유세 부담은 줄지 않는다. 정부가 종부세를 일부 조정했지만 지방세권 보료 산정 기준은 여전히 자산가치 중심입니다. 즉, 집이 많으면 의료비 보험료까지 함께 늘어나는 구조죠. 따라서 2주택 이상이라면 세금이 아닌 유지비용 리스크로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인구 감소의 영향. 2030년이면 전국 10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가 됩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는 이미 빈집률 20% 이상. 그렇다면 누가 그 집을 사줄까요? 결국 수요가 있는 곳만이 자산 가치를 유지하게 됩니다. 넷째, 리모델링 도심 재생 투자의 성장. 이제는 신축보다 리모델링입니다.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리모델링 조합 설립 재건축보다 빠른 수익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이후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연 30조 원대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다섯째, 연금형 부동산 시대의 도래. 주택연금, 월세형 전환, 공공임대 리츠 REITs. 이 세 가지가 시니어 부동산의 미래 키워드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공시가 5억 원 주택 기준, 부부 공동명의면 월 120만 원 이상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죠. 육시니어에게 필요한 세 가지 현실 전략.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유 운용으로의 전환입니다. 자산 구조 조정. 다주택자는 세금 공실 리스크를 점검하고 핵심 입지 12채만 남기세요. 나머지는 월세형 상가형으로 바꾸거나 자녀 명의로 이전에 상속 대비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주택연금 적극 활용. 1주택자라면 주택연금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가 들어오면서 집은 계속 내 이름으로 유지됩니다. 국민연금, 주택연금, 임대수익. 이 세 가지를 결합하면 노후 현금 흐름의 3축이 완성됩니다. 리스크 낮은 간접 투자. 요즘은 부동산 리츠 REITs, 부동산 펀드, 공공임대 리츠 같은 소액 투자 상품도 많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월 배당형 상품으로 참여하면 직접 부동산을 관리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시니어 부동산 체크리스트.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 부동산은 수익형인가, 거주형인가? 2채 이상 보유 중이라면 세금과 공실 리스크를 계산해 봤는가? 자녀 세대와 자산 이전 시점을 미리 논의했는가? 연금 부동산 예금 중 어디에 현금 흐름이 집중돼 있는가? 이 중 2가지라도 모르겠다 하신다면 지금이 바로 재점검 시기입니다. 8. 마무리 부동산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선택. 한때 부동산은 가장 확실한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점검이 필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오르는 부동산보다 흐르는 부동산, 즉 현금이 흐르는 자산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집이 내 노후를 지켜줄지 아니면 부담이 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자녀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안전망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영상 시니어 세대가 꼭 알아야 할 주택연금 활용법 편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